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10일 LG와 SK 배터리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에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이 LG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는 SK에게 제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에 대해 일부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 공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뒀다는 해석입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SK 이노베이션에 3억 달러의 그랜트와 부지 무상 제공, 그리고 기타 인센티브 등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SK 이노베이션 공장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지 않으면 SK에게 제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SK를 신뢰하며 이번 결정이 주 전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번 문제에 대한 논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 3월 14일 이전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구조계획으로도 알려진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법안이 3월 14일 전에는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Hope to have this all done by the end of February. Certainly on the president's desk in time to offset the March 14th deadline where some unemployment benefits will expire. 현재 9개 하원위원회가 경기 부양 법안의 내용을 작성 중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작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모두 종합되고 규칙위원회를 통과한다면 하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사용하는 만큼 과반의 투표만 받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의 상원 의원 수가 동수인 만큼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만 반대하더라도 통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4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 등의 내용 이외에도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마지막까지 생존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심리에서 지난 6일 의회 난입 당시 현장 상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의회 의사당 보안 카메라에 담긴 것으로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자료 수집을 위해 보관하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에 넘긴 것입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오늘인 11일 정오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의 탄핵 심리 절차를 통해 트럼프의 폭동 단일 연설에 의회 난입이 이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자료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찾아 헤매는 장면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95만 볼트 전기 충격기를 들고 침입했다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단순 우발에 의한 의회 난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적 권력 이양 절차를 진행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겨냥한 교수대 설치와 의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더 힐은 새 영상이 거대한 감정의 펀치를 날리고 미국 역사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나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소추위원단의 이딴 증거 공개에 충격을 받긴 했으나 트럼프의 발언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음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시위대에게 말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자는 미국 정치인은 없다며 트럼프와 폭도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얼굴에 딱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술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를 함께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CDC는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층으로 구성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용 마스크에 천 마스크를 덧대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CDC는 연구를 통해 얼굴에 딱 맞는 두 겹의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전염성 있는 입자를 95%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 또한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n the study, wearing any type of mask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than not wearing a mask. And well-fitting masks provided the greatest performance both at blocking emitted aerosols and exposure of aerosols to the receiver. 하지만 CDC 측은 일회용 마스크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KN95 마스크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이 올해에도 총 $10,000의 장학금을 5명에게 후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이 제7회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12학년 또는 현재 대학생으로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마지막 학기 성적표, 그리고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와 장래 희망 등을 한 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는 조지아주 상위 100명의 변호사의 이름을 올리며 14년 연속 슈퍼 변호사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796만 1,263명, 누적 사망자는 48만 5,54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만 6,80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43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8만 3,821명, 누적 사망자는 13,6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36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7만 1,264명, 신규 1,048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7,197명, 누적 사망자는 784명입니다.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1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1,151명, 누적 사망자는 96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3,059명, 누적 사망자는 75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1명, 신규 사망자는 3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받은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2회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다음부터 적용된다고 말하며 접종한 지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면역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접촉 후에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께 캅 카운티 소재 체스터링 로드 출구와 바러 파크웨이 북쪽 75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차량 10대 이상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캅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오늘 사고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차량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6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짜 N95 마스크가 유통되면서 의료진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N95 마스크에는 3M 상표까지 찍혀 정품과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스크 물량이 부족했던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가짜 업체들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등의 정부 당국은 1250회 넘게 수색 작전을 진행했고 가짜 3M 마스크만 1000만 개 이상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M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마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소재 행복한 가정의학과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 시간은 11일과 12일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13일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와 접종을 하게 되며 보험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백신 접종은 소진시까지 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 등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대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